입니다. 이영석 한국사회적경영연구원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제 지난주에서 이어서 계속 지금 이야기가 되는 건데요. 네. 그 지난주 그 명예퇴직자들 업종 선택할 때 참고할 내용들, 또 창업할 때 주의사항들 알려주셨는데, 오늘도 그 퇴직 예정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죠? 네, 그렇습니다. 직종을 선택할 때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예. 그 가운데서 오늘은 애니어그램을 바탕으로 해서 창업 성향 그리고 업종, 적합업종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소개해드릴 순서는요. 먼저 성향을 짧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성향에 맞는 직군은 그리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직군에 어울리는 적합업종은 어떤 업종들이 있는지, 이런 순서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9가지 성향을 알려드릴 텐데요. 미리 그 순서가 됐을 때 받아들이기에 편하게 그렇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들으시면서 9가지를 쭉 이렇게 나열을 해드리면, 들으시면서 아, 나는 이런 성향이겠구나 싶으면 그 제목을 기억하셨다가 그 부분에서 특히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가지 유형입니다. 완벽 추구형, 사회 기여형, 성공 추구형, 그리고 네 번째가 개성 추구형, 그 다음에 지식 탐구형, 안전 추구형, 아이디어 창조형, 도전 추구형, 조화 추구형, 이렇게 9가지 타입입니다. 제가 한번 또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저도 한 2가지가 겹치는 것 같은데, 네. 완벽 추구형, 사회 기여형, 성공 추구형, 개성 추구형, 지식 탐구형, 안전 추구형, 아이디어 창조형, 도전 추구형, 조화 추구형, 이렇게 네, 9가지죠. 네. 예. 그럼 먼저 완벽 추구형부터 좀 소개를 해주세요. 예, 직군으로 보면 이제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했던 분들이나 또는 이제 기술 개발 쪽 내지는 관리했던 분, 그러니까 기술 관리를 예. 얘기합니다. 엔지니어들에게 나타나는 성향. 스스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이 정도를 가려는 의식이 강합니다. 이런 성향 때문에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는 대체로 좀 비판적인 경우도 있죠. 이 유형은 매뉴얼이 있는 교육 관련 사업이 아주 좋고요. 예. 표준화된 레시피가 있는 음식업, 이런 것들이 잘 어울립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프랜차이즈 쪽으로 가는 게 자영업 쪽보다는 유리하다, 이런 뜻입니다. 예. 시스템이 정교한 편의점, 뭐 이런 것도 추천할 만합니다. 주의할 점이 있는데 종업원 관리 유연성이 좀 요구가 됩니다. 잘 만들어진 매뉴얼보다는 때로는 정서적 서비스가 더욱 빛을 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스타벅스가 유명해진 계기가 있어요. 예. 어느 겨울날 원두를 실은 트럭이 이제 폭설로 시애틀에 오지 못한 일이 있었어요. 예. 당시 이제 점장은 주문을 위해서 줄을 섰던 고객들의 주소를 일일이 기록을 했어요. 와. 그리고 그 다음날 각 끓인 커피를 일일이 배달을 또 해줬습니다. 예, 당시 스타벅스의 매뉴얼에 없었던 이런 점장의 진정성이 오늘날 이제 글로벌 브랜드로 거듭나게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것은 좋지만 너무 매뉴얼에 매몰돼 버리면 진정성이 결여돼서 소탐되시라는 수도 있다, 이런 메시지를 준 것 같습니다. 2번 하게 되면 업무 중단이네요. 예. 이제 2번째가 그 사회 기여형인데, 이건 어떤 직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건가요? 기획 직군에서 나타나는데 특히 이제 상품 기획, 판매 촉진을 주업으로 하는 마케팅 경력자들에게 많이 나타나고요. 비율은 낮지만 리스크 관리했던 분들, 이런 분들한테 성향이 보입니다. 단순히 영리를 위한 창업이 아니라 정서와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업종이 좋습니다. 고객과 스킨십이 필요하거나 가치를 공유하는 소위 접점제로 이렇게 서로 면대면 만나서 하는 업종이 좋죠. 미용실이나 바디케어샵 같은 물리적인 스킨십도 좋고요. 유아교육원이라든지 산후조리원 같은 정서적 업종도 잘 어울리는 타입입니다. 예, 가치 기준에 따라서는 협동조합, 특히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 이런 쪽도 좋고, 사회적 기업으로 가는 것도 고려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 그 성공 추구형은 어떤 건가요? 말 그대로 성공 추구형인가요, 진짜?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략 수립 경력이 많은 사람들한테 주로 그동안에 보니까 나타나던데요. 학교에서 시험 칠 때 그 옆 친구가 볼까 봐서 손으로 답안지 가리고 쓰는 학생들 있죠. 그렇죠. 예. 이런 친구들한테 이거 좀 잘 나타난다. 도시락 혼자 먹고. 맞습니다. 자신의 지식과 역량을 믿기 때문에 ROI, 특히 투자 수익률이라고 그러죠. 예.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단기간에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이제 투자를 하는 그런 타입입니다. 유흥주점, 사무용품 전문점 같이 영업을 필요로 하는 업종, 가게 사무용품 이런 거 아니고요. 스테이크 전문점, 의류 도소매점과 같은 큰 자본으로 단기 승부를 보려고 하는 그런 업종에 관심이 높습니다. 주의할 점이 있는데
듣기 좋은 소리만 선택적으로 들으려는 습관이 있죠. 아, 그래서 자칫 이제 자신의 의견이 모두의 의견인 양 생각하는 소위 이제 일반화의 오류에서 벗어나야 큰 성공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예. 저는 이거 줄 알았더니 이거 아닐 것 같은데. 개성 추구형. 완벽 추구형하고 지식 탐구형 이렇게 아닙니까? 저는 지식 탐구형 쪽 같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 같죠. 예. 개성 추구형은 디자인 직군이 대표적인데 브레인 스캔을 해보면요. 요즘에는 이제 뇌를 이렇게 스캔 그렇죠. 이렇게 해보죠. 사진 찍잖아요. 네. 옆으로. 단층 촬영. 예, 우뇌 쪽에 강한 푸른빛을 띠는 유형입니다. 오. 개성 추구형이. 예, 광고 기획 직군에서 경력이 많다, 뭐 이러면 대체로 개성 추구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9 to 6가 잘 어울리는 얼리 어답터형으로 새롭지 않은 일에는 열정이 잘 생기지 않은 타입이죠. 예. 쉽게 염증을 느낍니다. 그래서 주관적인 열정은 많으나 옆에서 보면 가지가 너무 많아서 혼란스럽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개성 추구형의 타입이죠. 예. 경기 순환 사이클이 있죠. 보통 뭐 불경기, 회복기 뭐 이런 식으로요. 그 순환 사이클에 따라서 좌우되는 업종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업종이 있죠. 자신의 가치 기준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보다는 그냥 자기 생각대로 따라가는 이런 업종을 선택하는 게 유리합니다. 뭐 이탈리안 요리 전문점과 같이 멋을 살릴 수 있는 업종, 그리고 아이디어를 접목해가지고 다른 사람과 차별화할 수 있는 업종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식 탐구형. 이거는 공부 잘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건가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호기심이 많아서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교육 직군에서 나타나고요. 소비 트렌드 분석이나 시장 조사 뭐 이런 업무를 해온 분들에게는 도움이 됩니다. 아, 예, 자신의 생각을 현실화하려는 강한 욕구가 있지만 추진력이 따라주지 않는 이게 타입이긴 문제예요. 합니다. 네. 한번 몰두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 파고든 성향이긴 하죠. 예. 주변의 충고를 잘 받아들이지 않아서 독불장군이다 뭐 이런 이미지도 있습니다. 예. 지식 탐구형에게는 새롭게 론칭되거나 차별화되는 신브랜드 교육 사업, 예를 들면 뭐 교육이라고 할지라도 게임을 접목한 뭐 에듀테인먼트 뭐 이런 형, 예, 이런 게 잘 어울리고 현대화된 전통 업종 이런 것들이 좋습니다. 요즘에 보면 집도 옛날 같지 않고 굉장히 고급스러운 분식집 있잖아요. 예.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에 관심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오. 다만 직접 운영하는 비중을 줄이고 동업하거나 가족 경영, 협업 뭐 이런 것들이 효과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타입이 왜 그러냐면 많이 움직이는 걸 싫어하거든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 6번째 타입이 안전추구형이에요. 예. 예. 대표적인 키워드가 뭐 컨베이어 시스템이다, 너는 뭐 이렇게 지적받은 사람, 스테레오 타입이다, 뭐 예. 파노라마형이다 이런 사람들이 주로 여기에 해당하는데 공무원, 관리 직군 이런 데 나타납니다. 다정하고 온화하고 겸손하죠. 그리고 배려심과 관용을 지녔습니다. 예. 충돌보다도 인화의 비중을 두고 있고 속 끓는 일에 내색하지 않고 뭐 이런 평판은 상당히 좋죠. 안전추구형에게는 편의점, 제과점 이렇게 표준화된 전통적 업종이 유리하고요. 예. 찾아가는 업종보다는 찾아오는 업종. 다시 말하면 서비스업보다는 음식과 같이 이제 입지 업종에 집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7번째가 이게 많이 없을 것 같은데 아이디어 창조형. 이게 벤처 창업가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유형인데요. 오프라인하고 온라인을 융합한 그런 업종. 그 다음에 엑서테인먼트 뭐 퓨전 음식점까지 차별화된 업종. 예. 또 주의할 점은 그러나 끈기가 부족하다 이런 것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전 추구형이 이제 8번째인데 문제에 능하고 적응력이 강한 편이어서 이제 곱창, 뭐 빙수, 네일케어 이런 것처럼 기존 업종에서 특화된 업종에 관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성공했을 경우에 자기만의 브랜드로 확장성 있는 업종을 선택할 것을 권합니다. 다만 이제 지나친 경제성 추구 이거는 성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 새겨두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도전 추구형은 어떤 형인가요? 지적 호기심을 논리적으로 그렇게 해석하기를 좋아하는 게 이제 아이디 창조형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도전 추구형도 거의 비슷한 건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곱창, 빈수, 네일케어 뭐 이런 것들이 좀 좋겠는데 뇌 스캔을 해보면 좌우가 푸른색으로 꽉 찬 느낌 이런 분들에게 나타나는 성향입니다. IT 직군에서 주로 많이 이쪽으로 나오는 경향이 있죠. 예. 마지막에 이제 조화 추구형이죠.
네. 경영관리나 교육 분야 직군에서 나타나고 대체로 여러 직군을 거쳐온 사람들에게 특히 두드러진 현상을 보입니다. 보통 우리가 그 여러 그 부서를 이렇게 옮겨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친화력이 있고 참을성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자신의 조정 의견이 받아들이지 않다 이러면 기력이 급격히 쇠락하는 이런 타입입니다. 동업이나 협업도 좋은 전략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 맥주 전문점, 애견용품점 이런 관계성 업종이 좀 유리한 타입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창업가이자 한국사회적경영연구원의 이영석 원장과 함께했습니다.